아니,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드는 게 없네. 요즘 회사 일로 정신없는데 집에서까지 일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에휴, 33년을 했으면 이제 좀 눈치껏 알아서 하지. 미수가 조금만 참아. 어머니도 지금 예민하신 거고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야.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치워. 잠깐 방에 들어가 있어.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야. 언제까지 참으래? 언제까지 기다리래?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건데? 하지만 그날 밤 며느리는 시어머니 방에서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합니다. 재산 양도 계약서.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내 엄마를 죽이고 150억을 가로챘다고? 그리고 저는 15년 전부터 YK그룹 대표였습니다. 시어머니 회사 거래처가 바로 제 회사. 53세 며느리. 33년 만에 통쾌한 복수.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33년째 같은 시간입니다.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미역국은 싱겁게, 밥은 따뜻하게, 반찬은 5가지.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33년 동안 이 말을 들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식탁을 차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내려왔습니다. 늦었네.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시계를 봤습니다. 7시 정각이었습니다. 정확히 약속된 시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3년 동안 배운 습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싱겁네.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다시 해. 네, 어머님. 나는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3년이나 했는데 아직도 국도 제대로 못 끓여?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에 소금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사실간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항상 뭔가를 지적했습니다. 33년 동안 그랬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며 내려왔습니다. 여보, 넥타이 좀.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손을 닦고 넥타이를 메어줬습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 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성훈아.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네, 엄마. 남편이 거실로 갔습니다. 회의 잘하고 저녁에 일찍 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는 항상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는 시어머니 방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33년 동안 매일 아침 하는 일이었습니다. 침대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서랍장을 닦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33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서랍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열어봤습니다. 서류였습니다. 재산양도 계약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양도인 박영희. 내 친모의 이름이었습니다. 양수인 최정숙.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계속 읽었습니다. YK그룹 전 재산을 최정숙에게 양도함. 1992년 3월 15일. 그날 친모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모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 양도사유 부채 변제, 부채? 친모에게 부채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더 뒤적였습니다. 또 다른 문서가 나왔습니다. 차용증, 박영희는 최정숙에게 50억 원을 빌림. 1992년 3월 10일. 친모가 돌아가시기 5일 전이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친모를.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그게, 나는 서류를 손에 쥔 채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 방에서 뭘 뒤지고 있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당장 내놔. 시어머니가 달려와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어서, 너 감히 내 물건을 뒤져. 시어머니가 나를 노려봤습니다. 33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게 보답이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 닥쳐.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찰싹 뺨을 맞았습니다. 33년 동안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로 나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손을 댄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당장 나가.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나가라고. 나는 뺨을 감싸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33년 동안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엇을 했는지, 친모의 재산을 어떻게 가로챘는지, 그리고 나를 왜 며느리로 들였는지, 모든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훈아, 앉아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며느리가 내 방을 뒤졌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내 서랍을 뒤져서 중요한 서류를 봤어. 어떤 서류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며느리가 선을 넘었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숙아를 불러야겠습니다.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미숙아. 남편이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부엌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엄마 방을 뒤졌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서랍이 열려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뒤진 거야? 아니요, 그냥 뭐?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3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아직도 예의가 없어? 나는 남편을 봤습니다. 한 번도 내 편을 들어본 적 없는 남편. 항상 시어머니 편인 남편. 여보, 그 서류가. 됐어. 남편이 손을 저었습니다. 엄마한테 사과해. 뭐라고요? 사과하라고. 나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참지 않겠다고. 33년은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서류의 내용이 맴돌았습니다. 친모의 재산, 시어머니의 사기,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나는 20살에 이 집에 시집 왔습니다.
친모가 돌아가신 지 1년 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불쌍한 아이, 우리 집에 오면 행복할 거야.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감사했습니다. 친모를 잃고 혼자였던 나를 받아준 것에.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청소, 요리, 빨래, 심부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내가 해야지, 누가 해?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 며느리 역할이잖아. 나는 참았습니다. 33년 동안.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나를 며느리로 들였는지. 친모의 재산을 가로챈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곁에 두고 괴롭히며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 있던 서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 서재로 갔습니다. 서재에는 오래된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나는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YK그룹 주식 양도 계약서. 박영희 최정숙. 1992년 3월 14일. 친모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치채서는 안 됐습니다. 나는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33년의 복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출할 때마다 서재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친모와 시어머니의 계약서들. 모두 친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작성된 것들이었습니다. 재산 양도 계약서, 주식 양도 계약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모든 것이 시어머니에게 넘어갔습니다. 50억 원의 차용증을 빌미로 나는 사진을 찍어 저장했습니다. 핸드폰 속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습니다. 이거사, 이리 와. 나는 거실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손님이 와. 저녁 준비 제대로 해. 누가 오시는데요? YK그룹 이사들이야.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YK그룹. 친모의 회사였습니다. YK그룹이요? 왜? 문제 있어?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YK그룹은 우리 회사 최대 거래처야. 제대로 대접 못하면 큰일 나. 시어머니가 경고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YK그룹. 친모가 세운 회사. 시어머니가 가로챈 회사. 그 회사가 지금 시어머니 회사의 거래처라는 것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나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손님들이 왔습니다. YK그룹 이사 3명이었습니다.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을 차리고 음식을 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사와의 거래를 늘리고 싶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결정하십니다. 대표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외부 미팅을 거의 안 하십니다. 나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YK그룹 대표, 친모가 돌아가신 후 누가 대표가 되었을까? 나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 회사는 원래 내 것이었습니다. 친모의 유일한 딸인 내가 상속받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가로챘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대표를 만날 수 없다니.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YK그룹 없으면 우리 회사 위험해.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답답하잖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YK그룹이 거래를 끊으면 회사가 위험하다는 것을.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곧 더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인터넷으로 YK그룹을 검색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대표이사 박영희. 나는 눈이 커졌습니다. 친모의 이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없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는 개인 사정으로 비공개입니다. 나는 더 검색했습니다. 뉴스 기사를 찾았습니다. YK그룹 30년간 베일에 쌓인 대표, 박영희 대표 1992년 이후 공개석상 불참, 모든 업무는 이사회를 통해 진행. 나는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친모가 돌아가신 1992년. 그 이후 YK그룹은 베일에 쌓였습니다. 대표는 누구일까? 혹시? 나는 생각을 멈췄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외출했습니다. 청소하러 마트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습니다. 나는 긴장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성 변호사가 나를 맞았습니다. 상담 예약하신 박미숙 씨시죠? 네. 나는 앉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재산 사기건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장해둔 서류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사진들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네. 시어머니 서재에서 찾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차용증 날짜를 보세요. 사망 5일 전입니다. 네. 그리고 재산양도 계약서는 사망 하루 전이에요. 변호사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강압에 의한 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한가요? 친모님의 의료 기록, 당시 증인, 재산 이동 내역 등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친모님 관련 병원 기록은 병원에서 받을 수 있고 재산 이동 내역은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나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YK그룹 현재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만약 친모님 사후 대표가 바뀌었다면 그것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33년은 긴 시간이지만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변호사가 나를 격려했습니다. 나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친모의 의료 기록, 재산 이동 내역, 그리고 YK그룹 현재 대표.
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친모가 돌아가신 병원을 찾아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마트 다녀왔습니다. 나는 빈 장바구니를 들어보였습니다. 실제로 마트에 들러 몇 가지를 샀습니다. 오래 걸렸네. 사람이 많아서요.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요즘 이상해. 무엇이요, 어머님? 내가 뭔가 달라졌어.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킨 걸까?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장 본 거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등을 찔렀습니다.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친모의 사망 진단서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서류함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 교통사고, 사망 장소 서울대학교 병원. 나는 메모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친모의 의료 기록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외출했습니다. 병원 검진 받고 오겠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검진? 정기 검진이요. 빨리 다녀와.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원무과에 가서 물었습니다. 1992년에 돌아가신 환자 기록을 받고 싶습니다. 환자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딸입니다. 나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박영희님 맞으시죠?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 후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기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요? 기록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박영희님은 교통사고로 입원하셨는데 입원 기간이 5일입니다. 네. 그런데 입원 중에 다른 치료 기록이 없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나는 기록을 읽었습니다. 입원 3월 10일, 사망 3월 15일, 치료 내역 없음. 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치료 내역이 없다고요? 네. 보통 교통사고 환자는 다양한 치료를 받는데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치료 내역이 없다? 그리고 담당 의사도 없다? 뭔가 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나는 확신했습니다. 친모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뭔가를 했습니다.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3년 동안 나를 괴롭힌 시어머니, 친모를 죽인 시어머니,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로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33년은 끝났습니다. 이제 나의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친모의 의료 기록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치료 내역 없음, 담당 의사 없음, 5일간의 입원, 그리고 사망.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깊이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30분 후 나는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노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1992년 3월 10일 -02 병원 입원. 1992년 3월 12일 마이너스 계약서 준비 완료. 1992년 3월 14일 마이너스 서명 완료.
1992년 3월 15일 마이너스 모든 것 끝.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것 끝. 친모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친모를 입원시키고 계약서를 준비하고 서명을 받고 그리고 죽게 만든 것입니다. 나는 노트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이상하게 나를 봤습니다. 어젯밤에 뭐 했어? 잠 못 자서 물 마시러 갔었어요.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재 쪽에서 소리 들렸는데 시어머니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화장실 다녀왔어요. 거짓말 같은데.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요즘 이상해. 뭔가 숨기는 거 있지? 없습니다, 어머님.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한참 노려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조심해. 더 이상 선 넘으면 가만 안 둬.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33년 전에 그날 오후 나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노트 사진과 병원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봤습니다. 이건 살인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정말요? 계획적으로 보입니다. 입원시키고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변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33년이 지났어요.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뭐가 더 필요한가요? 당시 병원 관계자 증언, 정확한 사인, 독극물 검사 결과 등이요. 33년 전 일인데 가능할까요? 어렵겠지만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변호사가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관련 소송 준비도 해야 해요. 재산 소송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반환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먼저 법원에 재산 이동 내역을 신청하세요. 어떻게 하나요? 법원 민원실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1992년 3월 전후에 모든 재산 이동 내역을 요청하세요. 나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YK그룹 등기부등본도 받으세요. 왜요? 친모님 회사 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바로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원실에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재산 이동 내역 열람 신청서, 신청 기간 1992년 1월, 1992년 12월. 대상 박영희, 최정숙. 직원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등기소로 갔습니다. YK그룹 등기부등본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등기부만 드릴까요? 아니면 과거 이력도 필요하세요? 과거 이력 전부 주세요. 1992년부터요. 알겠습니다. 30분 후 나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받았습니다. 카페에 앉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92년 3월 16일 마이너스 대표이사 박영희 사망. 1992년 3월 17일 마이너스 이사회 대행체제 전환. 2010년 3월 15일 마이너스 대표이사 박미숙 등기. 나였습니다. 18년 후 법적으로 내가 대표가 된 것입니다. 왜 2010년이었을까? 나는 계속 읽었습니다. 상속인 박미숙, 성년 도달 후 15년 경과로 자동 등기. 나는 20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부터 15년 후면 35살. 하지만 실제로는 3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법적 절차가 늦어진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YK그룹 대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몰랐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대표였는데 왜 몰랐을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일까? 시어머니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 나는 내일 YK그룹에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마트 다녀왔어요. 나는 비닐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마트 가는데 4시간이나 걸려?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요. 그리고 은행도 들렀고요. 은행은 왜? 통장 정리하러요. 갑자기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미수가 혹시 뭔가 계획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요즘 내가 이상하다고 하시거든. 저는 평소와 똑같은데요. 나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네. 남편은 나를 한참 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한 짓 하지 마. 알겠지? 알겠어요. 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킬 뻔했습니다.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나를 불렀습니다. 이리 와봐. 나는 거실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앉아. 나는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요즘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어머님. 거짓말 마.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자꾸 외출하고 늦게 들어오고 전화 통화도 몰래 하고 집안일 하느라 바빴어요. 나 봐. 시어머니가 내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33년 동안 너 어떻게 키웠는지 알지? 네, 어머님. 배신하면 가만 안 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는 순간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봐. 나는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는 순간 넌 아무것도 아니야.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내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다음 날 나는 조용히 YK그룹에 전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출한 틈을 타서였습니다. YK그룹입니다. 대표이사실 연결 부탁드립니다. 누구신가요? 박미숙입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분 후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실장 김소연입니다. 박미숙 대표님 맞으신가요?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요. 나는 번호를 말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대표님 15년 동안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몰랐어요. 제가 대표인 줄. 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럴 리가. 등기 후 안내문을 발송했는데요. 어디로요? 등록된 주소지로요. 주소지가 어디죠? 서울시 강남구. 비서실장이 주소를 읽었습니다. 시어머니 집 주소였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지를 숨긴 것입니다. 15년 동안. 대표님, 혹시 내일 회사로 오실 수 있으세요? 가능합니다. 그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YK그룹 이사들이 와.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래 조건을 재협상해야 해. 잘 되실 거예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30년 거래처인데. 시어머니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그날 밤 나는 옷을 준비했습니다. 회사에 갈 정장. 33년 만에 처음으로 정장을 꺼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3세 여자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하녀가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대표였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33년의 복수가. 새벽 5시 나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오늘 일찍 외출할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디? 병원 검진이요. 아침은 준비해뒀어요. 빨리 다녀와. 시어머니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YK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30층 건물.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나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었습니다. 15년 전부터. 하지만 오늘부터 진짜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갔습니다. 박미숙 대표 왔다고 전해주세요. 직원이 눈이 커졌습니다. 네. 대표님이시라고요? 네. 잠시만요. 직원이 황급히 전화했습니다. 1분 후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30대 여성이 뛰어나왔습니다. 대표님, 비서실장 김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나는 따라갔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대표실입니다. 넓은 사무실이 보였습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3년 만에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33년 만에 복수가 시작될 것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나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법원에서 재산 이동 내역을 받았습니다. 친모의 모든 재산이 1992년 3월에 시어머니에게 넘어갔습니다. 부동산, 주식, 회사 지분,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YK그룹 대표 지분만은 이동되지 않았습니다. 대표 지분 51% 마이너스 박영희 명의 유지. 나는 눈이 커졌습니다. 친모의 지분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YK그룹 대표는.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YK그룹 대표 지분이 친모 명의로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법적 상속인에게 넘어갔을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상속인이 누구죠? 박영희님의 직계 가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친모의 유일한 직계 가족. 그건 나였습니다. 제가 상속인인가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나는 등기소에 갔습니다. YK그룹 등기부등본을 신청했습니다.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대표이사 박미숙, 지분 51%, 등록일 2010년 3월 15일.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나였습니다. YK그룹의 대표는 나였습니다. 15년 전 내가 30대 후반이었을 때 친모 사망 18년 후 법적으로 대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33년 동안 시어머니 집에서 하녀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 대표였습니다. 나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까? 아마 모를 것입니다. 친모의 회사 지분만은 가로채지 못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친모의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회사 지분만은 가로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YK그룹은 여전히 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회사는 YK그룹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의 목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안 됩니다. 거래를 끊으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YK그룹 이사님, 제발 대표님께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애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너는 상관없어.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YK그룹이 거래를 줄이겠대.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나요? 절반으로. 그럼 우리 회사는 망할 수도 있어. 시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YK그룹에 전화했습니다. 대표실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박미숙입니다. 대표입니다. 네. 비서가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세요. 저는 15년 전부터 대표였습니다. 잠시만요. 잠시 후 비서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박미숙 대표님 맞으십니다. 내일 회사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친정 다녀오겠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친정은 없었습니다. 친모가 돌아가신 후 혼자였으니까 빨리 다녀와. 시어머니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YK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30층 건물이었습니다. 나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가자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여성 비서였습니다. 안내해 주세요. 나는 따라갔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대표실입니다. 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큰 책상, 회의 테이블, 도시 전경이 보이는 창문. 15년 동안 이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왜죠? 대표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연락처도 없었고 어디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누가 회사를 운영했나요? 이사회입니다. 박영애 전 대표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지명하신 이사들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모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현재 회사 상황은 어떤가요? 좋습니다.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재무제표였습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연 매출 5천억, 순이익 500억. 엄청난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요 거래처 목록입니다.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나는 리스트를 봤습니다. 중간쯤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화산업 마이너스 대표 최정숙. 시어머니 회사였습니다. 정화산업과의 거래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약 15%입니다. 중요한 거래처입니다. 거래를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수익성이 낮아서요. 나는 웃었습니다. 거래를 완전히 끊으세요. 네. 비서가 놀랐습니다. 정화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세요. 내일부터요. 하지만 대표님, 제 지시입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서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안 돼요. 거래를 끊으시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YK그룹 없이는 우리 회사가 망해요.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대표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나는 웃었습니다.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YK그룹과의 거래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회사 실적이 급락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해야 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알아. 내가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YK그룹 대표를 어떻게든 만나야 해. 하지만 아무도 만나주지 않잖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서만 보내고 전화도 안 받고 누가 대표인지나 알아봐. 시어머니가 명령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3년 동안 나를 무너뜨렸던 그 사람이 이제 내가 무너뜨릴 차례였습니다. 일주일 후 남편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YK그룹 대표 이름을 알아냈어. 누구야?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미숙. 박미숙? 시어머니가 되물었습니다. 흔한 이름이네. 나이는 50대 초반이래. 나는 부엌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50대 초반.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박영의 딸 아닐까?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그 애는 여기 있잖아. 시어머니가 나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동명이인이겠지. 시어머니가 결론 지었습니다. 어쨌든 만나야 해. 어떻게든. 비서가 절대 안 된다는데. 그럼 회사 앞에서 기다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33년 동안 쌓아온 회사가 망하게 둘 순 없어.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33년. 나도 33년 동안 참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역전될 것입니다. 나는 매일 YK그룹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친정 다녀오겠습니다. 병원 다녀오겠습니다. 마트 다녀오겠습니다.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33년 동안 나를 하녀로만 봤으니까 며느리가 대기업 대표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정화산업 최정숙 대표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30층 아래 로비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몇 시간째 기다리고 있나요? 3시간째입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계속 대표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합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33년 동안 나를 무릎 꿇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이제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오면 알려주세요. 만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게 하세요. 시어머니는 매일 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비서만 내려보내 거절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만나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초췌해졌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나는 CCTV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3년의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시어머니는 더 예민해졌습니다.
밥이 왜 이래?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던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3년 동안 뭘 배운 거야?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회사 때문에. 그리고 그 회사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시어머니는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회사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YK그룹과의 거래 중단으로 실적이 급락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사임을 요구하고 있어요.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키웠어. 30년 동안. 하지만 YK그룹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알아. 그래서 미치겠다고. 시어머니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대체 YK그룹 대표가 왜 이러는 거야?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만나주지도 않고 거래도 끊고. 나는 부엌에서 차를 타며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절망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나를 불렀습니다. 미수가. 네.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셔. 남편이 말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알고 있어요. 좀 더 잘해줘. 알겠지? 남편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나는 남편을 봤습니다. 33년 동안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 없는 남편. 항상 시어머니 편이었던 남편.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시면 집안 분위기가 안 좋잖아. 네.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잘해. 남편이 등을 돌렸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로비에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체력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대신 편지를 보냈습니다. 비서가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대표님께 온 편지입니다. 나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YK그룹 박미숙 대표님께. 저는 정화산업 대표 최정숙입니다. 30년간 귀사와 거래해온 오랜 파트너입니다. 부디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무릎 꿇고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망하면 수백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최정숙 올림. 나는 편지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무릎 꿇고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편지로나마.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답장 안 하셔도 되나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만나겠다고 전하세요.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갔습니다. 나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집에서 시어머니는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만나준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YK그룹 대표가 일주일 후에 만나준대. 정말요? 비서한테 연락 왔어.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몇 주 만이었습니다. 준비해야 해. 제안서, 계약서, 뭐든지. 시어머니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시작이 아니라 끝이라는 것을.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만남의 날이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이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YK그룹 대표를 만나. 잘 되시길 바랍니다, 어머님.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잘 될 거야. 시어머니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정하면 안 들어줄 리 없어.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오후 2시. 시어머니는 YK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나도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대표실에서 준비했습니다. 대표님, 최정숙 대표가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하세요. 네. 나는 거울을 봤습니다. 33년 만에 복수. 오늘 끝낼 것입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보이고 대표님 들어오십니다.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미수가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최정숙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나는 회의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YK그룹 대표 박미숙입니다. 나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15년 전부터 대표였어요. 어머님은 모르셨겠지만 시어머니는 명함을 받아들고 멍하니 봤습니다. 어떻게? 제 친모 박영희가 세운 회사예요. 나는 설명했습니다. 친모가 돌아가신 후 법적으로 제가 상속받았습니다. 그럴 리가. 등기부등본 여기 있어요. 나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더니 비틀거렸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겨우 앉았습니다. 33년 동안 어머님 집에서 하녀처럼 살았어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어머님 회사보다 10배 큰 회사 대표였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나는 웃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1992년 3월 어머님이 제 친모로부터 빼앗은 재산 목록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모든 증거가 있어요. 차용증, 재산양도 계약서, 친모의 의료기록. 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친모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뭔가를 하셨죠. 아니야. 나는 병원 기록에 치료 내역이 없어요. 담당 의사도 없고요.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진실을 말씀하세요. 친모에게 무슨 짓을 하셨나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나는 그냥 50억 원 차용증은 조작이었죠? 친모가 의식 없을 때 만든 거.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인정한 것입니다. 33년 동안 거짓으로 산 거예요. 나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돌려받겠습니다. 미수가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어머님이 제게 했던 말 기억하세요?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33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다고 하셨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33년 동안 참았어요. 나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어머님 차례예요. 나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가 연락할 거예요. 재산 반환 소송 준비하세요. 미수가, 제발.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33년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선 후 나는 대표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30층 아래 거리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건물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33년 만에 복수 시작되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최정숙 대표가 로비에서 쓰러졌습니다. 119 불렀나요? 네, 곧 도착합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아는 분 같으신데. 시어머니예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업무는 업무입니다.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화산업과의 모든 거래 중단 공문 발송하세요. 네, 대표님. 1시간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수가, 엄마가 쓰러졌어. 알아요. 알아? 어떻게? 제가 YK그룹 대표예요. 뭐?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어머님을 만났어요. 회의실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대로예요. 저는 15년 전부터 YK그룹 대표였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 미쳤어? 아니요. 정신 차렸어요. 33년 만에.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호텔을 잡았습니다. 강남의 5성급 호텔, 넓은 스위트룸, 욕조에 물을 받았습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로운 목욕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보지 않고,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소송 준비 완료했습니다. 빠르네요.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재산 반환 소송과 사기 혐의로 고소장 제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까요? 오늘 오후에 고소장이 전달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3시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수가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싫어요. 고소장이 왔어. 이게 대체 뭐야? 읽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재산 반환 소송? 사기 혐의?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진짜 미친 거야. 33년 동안 미친 듯이 참았어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렸어요. 엄마가 병원에 있어.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제 친모를 죽였어요. 뭐라고? 1992년 어머니는 제 친모 재산을 빼앗기 위해 죽였어요. 나는 증거를 설명했습니다. 차용증 조작, 재산 양도 강요, 의심스러운 죽음. 증거는 다 있어요. 병원 기록, 재산 이동 내역, 어머니가 쓴 노트까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 진심이야? 33년 동안 거짓으로 살았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거예요.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나는 법정에 섰습니다. 시어머니도 나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변호인 주장하십시오. 우리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33년 전 계획적 사기 사건입니다.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1992년 3월 피고 최정숙은 박영애 씨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50억 원 차용증을 조작했습니다. 이를 빌미로 박영애 씨의 모든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부동산, 주식, 현금 총 150억 원 상당입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피고 측은 반박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정당한 거래였습니다. 박영애 씨가 부채를 갚기 위해 자발적으로 재산을 양도했습니다. 증거는 여기 계약서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 계약서는 강압에 의한 것입니다. 병원 기록을 보십시오.
박영애 씨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치료 내역도 없고 담당 의사도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조작된 입원입니다. 법정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다음 재판일에 추가 증인을 출석시키십시오. 패정합니다. 법정을 나오며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미수가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제발 그만해. 33년 동안 저에게 그만하라고 했어야죠.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지 말라고, 하녀처럼 부리지 말라고, 사람처럼 대해달라고.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늦었어요. 나는 돌아섰습니다. 변호사가 연락할 거예요. 한 달 후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증인이 나왔습니다. 1992년 당시 병원 간호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증인은 박영애 씨를 기억합니까? 우리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60대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였는데 이상했습니다. 무엇이 이상했습니까? 다친 곳이 거의 없었어요. 가벼운 타박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입원했습니까? 보호자가 요청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호자가 누구였습니까? 최정숙 씨였습니다. 간호사가 시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입원 3일째 되던 날, 간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박영애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때 최정숙 씨가 병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시어머니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추측일 뿐입니다. 증인은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박영애 씨는 그날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사망했습니다. 간호사가 증언했습니다. 사인은 공식적으로는 교통사고 후유증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당 의사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벼운 사고로 사망할 리 없다고.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재판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미숙 대표님, 한 말씀 해주세요. 33년 만에 복수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20살에 시집 왔습니다. 33년 동안 하녀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친모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았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사실은 대기업 대표였다는 것을 15년 동안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숨겼으니까요. 이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친모의 재산을 되찾겠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당당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YK그룹 대표 33년 만에 복수, 시어머니 살인 혐의 재판 진행 중, 재벌 며느리의 반전 인생. 나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33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한 달 후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 최정숙은 사기 및 재산 횡령 혐의로 유죄, 징역 10년 및 재산 전액 반환. 또한 박영애 씨 사망건은 재수사 진행 예정. 판사가 판결을 읽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수가.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이혼 서류 변호사가 보냈을 거예요.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33년 동안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늦었어요. 나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미수가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판은 모두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감옥에 갔습니다. 재산은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했습니다. 나는 자유로웠습니다. YK그룹 대표실. 나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진짜 내 것이었습니다. 숨겨진 것이 아니라 당당한 내 것으로.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정화산업 파산 절차 완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어머니의 회사는 결국 망했습니다. YK그룹과의 거래 중단으로, 그리고 시어머니의 구속으로. 직원들 재취업은 도와줬나요? 네, 전부 다른 회사로 연결했습니다. 잘했어요. 나는 웃었습니다. 죄 없는 직원들까지 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만 벌하고 싶었습니다. 오후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나는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결국 면회를 갔습니다. 서울구치소. 차가운 회색 건물이었습니다.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습니다. 6개월 만에 2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왔구나.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33년 동안 너를 괴롭혔어. 너의 어머니를 죽였어. 너의 재산을 숨겼어. 모두 내 죄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수가 처음엔 죄책감이었어.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어머니를 죽이고 재산을 뺏은 게 그래서 너를 며느리로 들였어. 곁에 두면 죄책감이 줄어들 것 같았어. 하지만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었습니다. 너를 볼 때마다 더 괴로웠어. 그래서 더 괴롭혔어. 너를 괴롭히면 내 죄가 덜해지는 것 같았어. 나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그게 변명이 되나요? 아니, 변명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어. 다만, 미안하다는 말만.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응? 저는 용서 안 할 거예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3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제 인생의 절반이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복수도 더 이상 어머님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습니다. 고맙다. 고마울 거 없어요.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새로운 거래처 계약서입니다. 잘 됐네요. 나는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성장했습니다. 내가 직접 경영하면서 그리고 재단 설립건도 진행 중입니다. 박영의 재단이요? 네, 어머니 이름으로. 나는 친모를 위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여성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시어머니처럼 억압받는 며느리들, 친모처럼 사기당하는 여성들,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에 개소식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나는 친모묘를 찾아갔습니다. 33년 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살면서
한 번도 오지 못했습니다.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왔어요. 33년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요.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만든 회사 잘 지킬게요. 그리고 엄마 이름으로 좋은 일 많이 할게요. 이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친모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나는 새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넓은 거실, 큰 창문, 도시 전경. 모두 내 것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33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로운 저녁이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 시중도 들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한 시간. 행복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대표님, 제 수사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박영애 씨 사망건 살인으로 결론 났습니다. 최정숙이 독극물을 투여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형량은 기존 10년에 15년 추가됩니다. 총 25년형입니다. 시어머니는 80세였습니다. 25년이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한 달 후 박영희 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기자들, 사업가들, 여성 단체들. 나는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K그룹 대표 박미숙입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 어머니 박영희의 이름으로 재단을 엽니다. 이 재단은 어려운 여성들을 돕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사기 피해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 제 어머니처럼 억울하게 당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33년을 잃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 후 나는 TED 강연에 섰습니다. 33년의 복수, 그리고 용서.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20살에 시집갔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33년 동안 하녀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대기업 대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숨긴 것이죠.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복수했습니다. 시어머니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재산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복수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복수 후에도 분노는 남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용서에 있다는 것을.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놓아줬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였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1년 후 나는 친모묘를 다시 찾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묘 앞에 앉았습니다. 회사도 잘 되고 재단도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53세에 새로 시작했어요. 늦었지만 괜찮아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나는 웃었습니다. 행복해요, 엄마. 드디어 행복해요. 저녁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발코니에 나가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33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복수도 끝났습니다. 분노도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나의 진짜 인생이. 나는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박미숙. 스스로에게 건배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별이 빛났습니다. 밤하늘에.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웃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드디어